일단은 그 수업을 바로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전달 사항이 있어서 그 전달을 좀 하고 진행을 좀 할게요. 나 여기 강의실 오랜만에 와서 적응이 안 된다 여기. 뭐 별거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한테는 딱히 전달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간단하게만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최대한 간략하게만 전달을 드릴 거고 이제 사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난번 이제 그 기출을 좀 간략하게 보고 기출을 좀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내신 대비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인트로 과정을 좀 거치고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달 사항 부분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뭐 딱히 여기에 뭐 위반되는 것들이 뭐 거의 없어서 제가 뭐 크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문 및 요청을 잘 하자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나 요청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시간에도 좋고 수업 외적인 시간에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 이제 답장은 좀 이제 바로 못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간 여러분께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최대한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뭐 이제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나는 양적으로 좀 뭐 부족하다 아니면 거꾸로 너무나도 많아서 좀 부담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제 재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합리성은 내가 판단합니다. 합리성은 내가 판단을 해서 괜찮을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겠지만 일단 여러분께서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전체적인 건 그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기 잘 지키자. 뭐 이겁니다. 뭐 이런 거 숙제나 뭐 지각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간략하게. 세 번째 뭐 예의있게 행동하자. 뭐 이것도 그냥 패스. 여기서 뭐 특히 이 3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3번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졸리면요. 내가 이거 빌려줄게요. 이거. 실제로 나 예전에 그 내신 대비 할 때 애들이 졸려갖고 이거 교탁 빌려달라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 저기 갖고 뒤에 가서 이러고 수업 들었거든 애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명만 주세요. 줄 거. 알겠죠? 가위바위보 해서 돌아가면서 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뭐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우리 이제 그 안국고등학교 이제 그 기출 분석을 좀 이제 한 게 있는데 일단 기출 문제지를 먼저 좀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출 문제지는 지난번에 이제 서연이 거 시험입니다. 여기 이름 써 있죠, 이서연. 제가 그 안국고과 시험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 끌 수가 없고 이거. 그냥 대충 볼게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봤으니까 그냥 제가 특징만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그냥 넘기면서 그러니까 안국고 시험지에서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요. 지난 일단 기말 것만 이제 제가 보기는 했지만 일단 객관식 문제 수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18문제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5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객관식의 배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객관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객관식 기준으로 이제 배점이 어떠냐면요. 보통 2.7에서 3.7이 일반적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지금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대충 보더라도 여기 4.3점 이렇게 써있죠. 1번이 4.6점이에요. 야, 서술형보다 객관식의 배점이 더 높아요. 지금 보면은요. 서술형 보면은 오히려 서술형이 4점 아니면 뭐 빈칸 3개 뚫어놓고 하나당 2점에서 6점 뭐 이런 식이지 지금 전체적인 평균 배점으로 보자면 객관식이 훨씬 더 배점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만 하더라도 4.6, 3.6, 4.3, 4.7이에요. 지금 배점 제일 낮은 게 3.6점이야. 이게 진짜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고등학교에서 어떻다? 배점이 이렇고 배점 제일 높은 게 3.7이란 말이야. 보통. 근데 막 4.7, 4.8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과감하게 말하자면요. 안국에서는 객관식에서 내가 헷갈려서 삐끗하면은 그냥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릴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변별이 객관식으로서 이렇게 배점을 높게 하려면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엄청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 안국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학교 중에 대표인데 재작년 2학기부터 이제 안국이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재작년 2학기는 1학년은 아니었고 2학년만 그랬어요. 재작년은.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더니 이제 거의 뭐 올해 뭐 절정을 찍었다. 제가 이제 뭐 그 선생님들 이제 일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뭐 안국고가 뭐 거의 뭐 최상위권 난이도로 거의 뭐 평가를 받는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중상급 난이도 정도로는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배점이 이렇게 높아버리는데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잘못 내버리면요 변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가 저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모의고사는 한 1등급이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3등급 나왔어. 근데 어떤 친구가 모의고사가 4등급 나와. 근데 내신에서 2등급이 나왔어.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도.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친구를 비교하면 누가 보더라도 얘가 영어를 잘하는 거잖아. 1등급과 4등급인데. 그렇죠? 그런데 내신에서는 얘가 더 높게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객관식 하나만 잘 찍어도 등급이 팍 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잘 찍어도 몰라. 답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대충 그냥 2번으로 찍었어. 어라? 근데 4.6점이 맞아버렸네? 잘 찍어서 맞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객관식으로 변별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배점은 3.7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안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안국 같은 경우는요. 보기문, 그러니까 객관식에 얼마나 강점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제 그 선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좋은 건가, 뭐 이런 거를 일단 기준으로 등급을 가른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술형보다 오히려 객관식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객관식만 잘 맞춰도 3등급 초에서 2등급 후반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지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요약형이나 아니면 이제 본문 주고 빈칸 뚫는 거나 이런 좀 이제 전형적인 요즘에 고등부에서 많이 내는 그런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좀 잘 보이는 걸로.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여기 이게 문제인가? 이거 불을 끌 수가 없는데. 이러고 수업할 수는 없잖아. 눈 아파지 이거. 자, 일단은 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지난 1학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 같은 경우가 이제 총 18문제에서 이제 대입합 4문제, 일치불일치 2문제, 어법 하나, 그리고 어휘, 빈칸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제 순서까지 이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 개수만 따졌을 때는 지금 대입합, 빈칸, 그리고 어휘, 순서 이쪽에서 지금 출제를 많이 했다라는 게 딱 눈에 띄죠? 여기 보시면 4문제, 일치불일치 둘, 넷, 둘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대입합 쪽이랑 이제 빈칸 쪽. 역시나 지난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입합을 기준으로 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됐다. 결국에는 글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출제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어 난이도를 제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솔직히 단어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단어 난이도는. 근데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 주제나 이런 걸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갈렸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뭔지 잘 모른다 한다면은 사실 지난 기말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이렇게 5문제가 나왔는데 빈칸 영작, 그 다음에 대입합 영작, 주제나 요지를 영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약형 서술형, 그리고 빈칸에 단어 넣는 게 2문제 해갖고 이렇게 5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거를 이제 오른쪽에 좀 보자면 여기 학교 시험 특성을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중간기말고사 교과서 전부 다 안 썼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 문제가 외부지문 이제 에세이의 내용에 없었던 부분으로 이제 추론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순서 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신에서의 순서나 사비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이제 맞추는 거니까. 근데 좀 희한하게도
지문과 소재는 비슷한데 내용과 주제가 다른 지문으로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신 대비를 담당하셨던 동만쌤께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여쭤봤는데요. 그 지난번 시험에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자면 지난번 시험에서 시험 범위라고 이제 준 어떤 프린트나 이런 거 외적으로 아예 관련 없는 게 지금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게 혹시 몇 문제였는지 기억나요? 그게 한 문제? 그건 기억 안 나요? 이씨 뭐야? 니들이 시험 봤잖아 자식들아. 내가 시험 봤냐? 잘 모르겠습니까? 일단은 뭐 문제 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간 너네가 이제 시험 범위라고 받았던 거 아예 외적으로 시험이 일단 나오긴 했다는 거죠. 맞죠? 이게 원래 대진고 스타일이에요. 원래 대진고에서 그렇게 이제 출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지금 안 먹고 1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혹시 고3 담당 선생님이셨나요? 국제고에서 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겠네요.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좀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이 직접 연계가 사라지고 간접 연계만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EBS 시리즈 수능 특강이나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 이 교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70%가 원래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직접 연계라는 게 있고 이제 간접 연계라는 게 있는데 직접 연계는 뭐냐면 지문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지문을 수능에서 그대로 내는데 이제 변형으로 해서 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접 연계고 간접 연계는 이제 우리 일명 소재 연계라고 해갖고 이거랑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직접 연계가 없어졌어요, 아예. 그러면 지금 안국어에서 이번에 그 이제 아예 지금 요 15번 내용에 써 있다시피 소재는 비슷한데 주제가 다른 지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수능 버전으로 따지면 간접 연계인 거야, 간접 연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1학년 때부터 적용을 시켜서 지금 시험에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이제 수능에 대한 학습과 어찌 보면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소재가 나오면 그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도 제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모의고사,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문항이 이제 논술형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도 좀 비슷하네요. 설명을 좀 보자면 모의고사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완전 새로운 지문 이것도 뭡니까? 간접 연계예요. 간접 연계.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주제문을 완성하도록 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어 뭐 이런 걸 주고 그리고 조건을 줘서 이제 작성했는데 모의고사 지문의 주제와 다른 주제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소재만 동일한데 주제는 다른 거였다는 거죠. 즉 간접 연계된 게 서술형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기본적인 나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자꾸 요구하는 이런 시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국어가 시험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이야.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알아야 돼. 근데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영작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에 적절한 단어 쓰는 문제는 품사 개념이 명확히 없으면 헷갈려서 틀릴 가능성이 많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빈칸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냐, 형용사냐, 동사냐, 부사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총정리를 하자면 결국 안국어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의 영어 만약에 내신 대비 때만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평상시에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이제 내신 대비 때 진짜 바짝 열심히 했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와야 70점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0점대. 그러면은 내가 80점대 지난 시험에서 만약에 본인이 80점대 이상 또는 90점대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본인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왜냐면은 시험지의 구성 자체가 뭐냐 내신 대비 공부만으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시험 문제를 지금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상시 실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에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최상위권 1, 2등급을 계속해서 노리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내신 때 나눠주는 뭐 유의어가 됐던 간에 아니면은
뭐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다 섭렵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없으시면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암수가. 그럼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라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일단 응용이 되려면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망고 진리,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국에서 계속해서 시험 내는 건 뭐다? 응용 버전이 되게 많아요. 간접 연계된 문제들이 이제 좀 나오기도 했었고, 어떤 변형된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응용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기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 뭐 당연히 이제 구문독해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겠죠. 주제나 요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어법적 사항들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기본 어휘가 되겠죠. 됐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챙길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영자까지도. 이 기본적인 건 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제가 이제 중간에 점검을 했을 때 이 기본기가 좀 충실히 잘 돼 있다 한다면은 당연히 응용 쪽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기본기가 충실하지 못하다면은 이걸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응용의 영역은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출제하는 선생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응용을 했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여기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뭐 찍어서 맞출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기가 돼야만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일단은 충실할 거고, 그리고 아마 한 2주차, 3주차? 한 3주차쯤 될 것 같아요. 내신 대비 한 3주차쯤 됐을 때는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모의고사를 좀 먼저 볼 건데,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지난번이 아니죠. 오늘 다 받으셨죠, 자료.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이가 이제 보내줬던 거를 이제 기반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는 그 학교 프린트 순서랑은 다릅니다. 학교 프린트 순서는 좀 이제 뒤집박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9년도 모의고사 6월, 9월,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 6월이었나 아무튼 해갖고 이렇게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편의상 모의고사 번호 순서대로 그냥 재배열을 해서 할 거고, 어차피 뭐 다 내신 범위에 포함되니까 꼭 굳이 그 학교 프린트 순서대로 하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 겁니다. 일단 2019년 고1 3월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키워드, 이 글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또는 제목 또는 요약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How does a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자, 어떻게 지도자는 사람들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느냐? 중요하게 느끼게.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문장에서 질문이 나오죠, 얘들아. 얘들아, 질문이 나오면요, 반드시 답변이 나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들아, 질문과 플러스 답변을 한 세트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한 세트. 알겠지? 질문과 답변은 항상 한 세트야.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질문 답변 한 세트가 곧 뭐가 되냐면은 얘 자체가 이 글의 주제이자 요약이 되는 거거든. 됐어?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안국에서 뭐가 중요하다? 대의 파악,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까? 여기서 중요하게 느낀다는 거는요, 지도자 자신을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럼 방법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정말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방법, 대답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 first, 먼저 by listening to them.
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다 라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자, let them know.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랍니다. 뭐를 알게 하라? You respect their thinking.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지도자인 당신을 말하는 거겠죠.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let them voice their opinions.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을 목소리 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 키워드가 나왔네요. 좋은 지도자, 즉 타인이 생각했을 때, 타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경청이야, 경청.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됐어요? 이거죠, 이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소위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 야,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좋은 지도자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졸려요? 아니 자꾸 저기 서연이 등장을 보고 있길래 얘 볼 거 없어.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키워드는 나왔어요. As an added bonus. 자, 덤으로 you might learn something. 너가 뭔가를 배울 수도 있대. 남의 말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너가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부하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friend of mine 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등장합니다. 예시죠. 자, a friend of mine. 내 친구 한 명이 한때 나에게 말을 해줬는데 뭐에 대해서 말해주냐면 the CEO of a large company. 자, 큰 회사의 어떤 CEO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대. 근데 그 CEO가 누구냐면은 who told one of his managers. 그의 매니저들 중 한 명에게. 잘 봐봐. CEO는 최고 경영자고 매니저는 관리자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더 높은 사람이겠죠. 잘 봐봐. 그럼 더 높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 되는 거야. 여기서의 매니저가 부하 직원이야. 부하 직원. 알겠죠? 아래 관리자들 중 한 명에게. 이 한 명이 이제 얘 친구였겠지 뭐. 됐어? 한 명에게 뭘 말해줬냐면 이런 내용을 말을 해줬대. 요 네모가로 내용을 말해줬대. 네모가로가 뭐냐?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You could possibly tell me. 너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내가 약 이전에 이미 생각하지 않았던 걸 나에게 너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자, 내가 상급자야. 여러분이 이제 부하 직원이야. 여러분이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 상급자한테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까지 말한 내용은 뭐냐면 의견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상급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니네 의견 내지 마. 의견 내지 마. 왜? 왜 내지 말라고? 어차피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는 내가 이전에 생각을 못했던 건 니네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니네가 말하는 거 어차피 내가 다 생각해봤던 거야. 다 쓸모없어. 그러니까 의견 내지 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까라는 대로 까. 이거야. 됐어? 그럼 뭐야? 완전 꼰대 그 자체죠. 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CEO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Don't ever tell me. 자, 나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What you think. 네가 생각한 것을 그냥 unless I ask you. 내가 너에게 물어볼 때까지. 딱 나왔잖아 여기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그 전까지 나한테 너네 생각? 그런 거 말하지 마. 어차피 니네가 말한 거 나 다 생각해 본 거야. Is understood? 자, 이해됐지? 이렇게 한 거야. 꼰대 그 자체죠. 꼰대 그 자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앞 내용에서 지금 예시가 나오기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지금 대표적인 예시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 예시에서는 나쁜 지도자를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나쁜 지도자. 됐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네가 헷갈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만약에 흐름상 어색을 고르는 문제로 나왔다고 쳐보자. 다음 중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어 니네가. 근데 어색한 게 아니야. 왜냐면 야 좋은 지도자라는 건 남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남의 의견을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은 나쁜 지도자라는 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기준으로 뭘로 잡은 거야? 나쁜 지도자를 기준으로 예시를 잡은 것 뿐이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지도자는 경청을 한다는 거고 나쁜 지도자는 경청을 안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쁜 지도자는 어떻게 된다? 경청을 안 한다는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야. 지도자에 대한 얘기 나왔고 경청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됐어? 관련성이 있는 흐름이다. 자, 이어서 볼게. In managing the loss of self-esteem, the manager must have felt. 그 매니저가 느꼈음에 틀림없는 자존감의 상실을 상상해봐라. 자존감이야 얼마나 깎이겠어. 생각을 해봐. 야 어차피 니네가 생각한 거 내가 다 했다. 의견 내지 마. 완전 자존감 깎일 거 아니야. 뭐야 지가 짱이라는 거야. 꼰대 새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별거 아니지만 어법적 포인트 하나 잡자면 여기서 must have felt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바로 조동사의 have pp가 됩니다. 자, 조동사의 have pp는 기본적으로 과거로 이제 해석을 한다. 과거로 해석. 왜냐면은 앞에서 이제 말한 내용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화를 지금 친구 한 명이 나한테 말해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과거 당시에 그 관리자가 느꼈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인 must have pp로 써준 겁니다. 여기서의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과거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매니저가 느꼈음에 틀림없는 자존감의 상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It must have discouraged him. 자 그것은 또 나왔지? must have pp. 틀림없이 뭐 했을 거야? 그를 낙담시켰을 거야.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의 성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겠죠. 자존감을 깎았으니까. 그렇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즉 예시가 나쁜 지도자로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on the other hand가 나오네. 반전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어떤 얘기? 만약에 좋은 지도자였다면 또는 어쨌든 좋은 지도자를 기준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 자 그럼 한번 볼게. 반면에 when you make a person feel a great sense of importance 너가 어떤 사람을 느끼게 만들 때랍니다. 자 어떻게 느끼냐? A great sense of importance니까 중요성의 감각이죠. 그렇죠? 직역을 하자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 때 그 또는 그녀, 그 사람은 will feel, 느끼게 될 거랍니다. On top of the world. 저 세계 정상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존감이 완전 올라가 있는 거. 그리고 the level of energy. 그 에너지의 수준이 will increase rapidly. 빠르게 상승할 거다. 앞 내용과 아예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에서는 나쁜 지도자가 경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그 아래 있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전을 줘서 그 반면에 이제 좋은 지도자로서 너가 이렇게 잘 한다면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 성과도 잘 낼 거고 기분도 되게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 이 글에 주제가 어디인 것 같아요? 주제문이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단서는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제라고 했어요. 주제에 가장 가깝다 어디일까? First 문장? 네 맞습니다. 여기가 가장 주제에 가까워.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 first를 봤을 때는 뭔가 second도 나오고 finally도 나오고 이럴 것 같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선적으로 이거를 해라. 결국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문장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문장.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적으로. 얘는 얼마든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를 만약에 빈칸으로 내거나 아니면 서술형 영작으로 내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내기에는 조금 문장이 번잡하고요. 왜냐면 let them know, let them voice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별로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약간 수정고안에서 이제 뭐 영작이나 아니면 빈칸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빈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 너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어라.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거를 네가 보여줘라. 됐어요?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그들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라고 했으니까요. 경청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의 키워드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주제는 일단 잡았고요. 이게 원래 29번 어법 문제로 나왔었는데 변형으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순서 문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 문제. 왜냐면은 일단 예시가 이걸로 나왔죠. 그렇지? 근데 이에 이어서 반전으로서 그러니까 반전으로서 또 이제 좋은 지도자는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글의 구성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순서 문제로 냈을 때도 사실은 손색이 없다라는 겁니다. On the other hand 나왔으니까 이 부분 일단 하나 끊을 수 있죠. 여기 한 덩어리. 그리고 예시 부분 여기 예시 부분에서도 사실 한 덩어리 끊을 수 있겠죠. 여기 a friend of mine 이 부분. 이 부분에서도 끊을 수 있고 그다음에 first하고 나온 부분 저기서도 한 덩어리 끊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한 문장 딱 요거만 주고 아니면 두 문장 정도 준 다음에 하나 둘 세 덩어리에서 순서 문제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어휘 쪽으로 문제를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휘. 왜냐면은 지금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중간에 나쁜 지도자도 나와 있잖아. 이럴 때 어휘로 출제하기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실컷 좋은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시에서는 나쁜 지도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어휘를 좀 헷갈리게 낸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자면 여기서는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respect라던가 뭐 이런 좋은 단어가 나오죠.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나쁜 지도자에 이제 대한 예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뭐 자존감의 상실이라든가 이런 안 좋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discourage라든가 negatively라든가 이런 안 좋은 말들이 나오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어휘 문제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니네 아까 말했던 그 서술형 빈칸 문제로 출제하기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한 곳들은요. 됐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체크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리스펙트 체크했고요.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좋은 말로 나오니까 자존감의 상실이라는 거, 상실이 중요하고 loss. 그리고 낙담시키는 거, discouraged나 아니면 negatively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찝을 만한 게 있을까? 다음 문장. 여기서는 이제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좋은 말이 나와야 되니까, 뭐랄까, 뭐 이런 것들? On top of the world는 이제 구 형태로 나와서 좀 별로일 것 같고, 이 부분을 만약에 출제할 거라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어 변동이 없이 낸다면 제일 만만한 건 increase겠죠. increase. 뭐 이렇게 떨어져? 그치? 아이고 머리야. 네, 뭐 이런 부분, 요 정도가 이제 좀 출제하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29번이 지금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주제 쪽으로 내기도 좋고, 빈칸도 좋고요, 어휘도 좋고, 순서도 좋고, 심지어 요약으로 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교 대조류, 그러니까 지금 비교류의 글이에요. 얘는요. 왜냐면 좋은 지도자에서 얘기했지만 예시에서 나쁜 게 나왔으니까 비교류의 글이 되는 거죠. 보통 비교 대조류 글에서 순서나 아니면 요약으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반면에 나쁜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요약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조금 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구조 분석되어 있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써놓은 부분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있죠? 질문 답변은 뭐다? 질문의 답변이 곧 오지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34번. 자, 봅시다. 여기.
원래 이제 기존의 빈칸 문제로 나왔었던 이제 번호인데요. 자, 여기도 내용 한번 바로 가보죠. 일단 첫 문장에서 it is difficult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To know how to determine whether one culture is better than another. 자, 그러면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답니다. 됐어요? 직역을 해보자면, 자, 다시 한번 어떤 한 문화가 있어. A라는 문화가 있는데 B라는 문화가 있어. 그러면은 A 문화가 B 문화보다 더 낫다? 라고 결정을 짓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우열관계를 가리려면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점에서는 A 문화가 낫다. 또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B 문화가 낫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뭐 어떤 문화가 나은지 열등한지 이런 거를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What is the cultural rank order of rock, jazz, and classical music?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문화적인 어떤 순위, 랭크도 순위고 order는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순위가 무엇이냐? 락, 재즈, 그리고 고전음악이에요. 이거의 이제 문화적인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락이랑 재즈랑 클래식 음악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래요. 어떻게 순위를 매길 거야? 이거는 저마다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절대적인 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그러니까 락 문화가 재즈나 클래시컬 뮤직보다 더 낫다? 이거를 결정하는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뭔가 얘가 더 우월하다, 뭐 열등하다 뭔가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결정짓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다음 문장 보자면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야. Public opinion polls하고 나왔는데 이 public opinion polls가 이제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관해서라면 뭐에 대한 여론조사냐? 덩어리가 여기까지입니다. What the culture changes. 자, 그러면 문화적인 변화가 are for the better or the worse.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것인지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라면 look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내다보는 것이 would lead to an answer. 자, 한 가지의 답으로 이끌 것이고요. Looking backward. 뒤돌아보는 것이 아주 다른 대답으로 이어질 거랍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one answer가 나왔고 another 어디 갔냐? different answer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본 거야. 여기에서 문화적 순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론조사를 해봤어.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뭐 앞을 내다본다라는 게 나와 있고 뒤돌아본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앞을 내다본다는 거는 미래 지향적인 걸 말하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당연히 같은 대답이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요. 저는 이 정치랑은 무관하게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이라든가 옛것이 좋다 약간 이런 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지만 저 원래 사극 좋아해요. 그 막 보면은 주변에 그 이제 좀 친한 영어 동료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영어 동료 강사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그런 거 봐요. 이드나 뭐 영드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거기에서 어떤 뭐 외국 배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난 걔가 누군지 몰라. 저는요 사극 좋아하거든요. 전하 통촉해 주시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내가 좀 성향이 이상한가 봐. 근데 아니 성향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냐 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화에서 어떤 우열관계를 나누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Our children, 자, 우리 아이들은 will be horrified, 겁먹을 거예요. If they were told.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would be까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were told까지. were told 이렇게 나왔죠. 이거 뭐예요? 가정법이죠,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 문장이 나오면요 그냥 중요해요. 그냥 중요합니다. 가정법 문장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가정법 문장 자체가 이제 문장 구성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냥 이 가정법 문장 자체가 뭔가 추론에 관련된 영역으로서 출제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법이 나오면 어법이 됐든 영장이 됐든 내용적이 됐든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장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가 if가 나오면 가정법이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가정법의 본체는 얘가 본체예요. 얘가 would가 본체입니다. if가 본체가 아니야. 알겠지? 얘 없어도 가정법 만들 수 있어. 얘만으로.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은 겁이 날 거래. 뭐 한다면 they were told 그들이 듣는다면 말을 당하는 겁니다. 듣는다면 뭐를 듣는다면 that they had to go back 그들이 되돌아가야만 한다면요. To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니까 그들의 조부모의 문화로 되돌아가야 한대. 그러면은 끔찍하겠죠, 그렇죠? 조부모의 문화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니네가 나 어렸을 때 문화만으로 돌아가도 죽으려고 할걸? 어렸을 때 저기 뭐야 시골에서 깽기 잡고 핸드폰 이런 게 어딨어? 전화기 이렇게 돌려서 전화하고. 이거 써봤냐? 돌리는 전화 뭔지 알아요? 이거 손가락 구멍 나고 이렇게 미안하다. 별로 세대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저도 써본 적 없어요. 그냥 주워들은 얘기한 거예요. 기분 상했어. 자, 다음 거 볼게. 여기서도 지금 가정법 문장이 이어지는 거야. Our parents. 자, 이번에는 이제 대조적으로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연결사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얘들아. In contrast.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 앞 내용이랑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대조적으로 Our parents. 우리 부모는 would be horrified. 겁먹을 거래. 뭐 한다면? 또 가정법이야. If they were told. 그들이 듣는다면. That they ha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e of their grandchildren. 그들의 손주의 문화에 그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듣는다면 그럼 또 겁먹을 거라고. 오케이? 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랄까?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더라? 46년생이시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해방하고 1년 뒤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장모님께서. 근데 내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오늘 불금인데 클럽이나 가시죠. 내가 이러면 장모님이랑 같이 클럽 가고 막 이러고 논다?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렇잖아. 아니 내 입장에서는 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장모님이 과연 클럽에서 신나게 일단 들어가시지 못하겠구나. 그래.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를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화라는 거는 우열관계를 가리기가 어렵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문화의 우열관계는요. 이거는 확립이 어렵다는 거예요. 확립이 어려워. 이게 일단 그래 베이스야. 이게 일단 주제야. 그럼 왜 문화의 우열관계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세대마다 다르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세대마다 다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여기서 세대마다 다르다는 게 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세대마다 원하는 문화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요? 세대마다 원하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야. 원하는 문화.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의 우열관계를 확립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Humans tend to like. 자, 인간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뭐를? what절을요. They have grown up in. 자, 그들이 자라고 and gotten used to. 원래 우리가 be used to 하면은 이제 be used to 동사원형이냐 be used to ing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잖아. 그치? 근데 잘 봐봐. 지금 여기서 what 같은 경우가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 그럼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in에 대한 목적어 없는 거고 to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 자, 근데 이건 뭐 필긴 안 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be used to의 동사원형을 쓰면은 이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야. 부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 근데
be used to에 우리가 흔히 ing 쓴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ing는 동명사거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명사가 오는 거야, 명사. 그럼 이 to는 뭐야? 전치사야, 전치사. 됐어? 그럼 이 명사는 뭐야?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야, 목적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건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목적어가. 됐어요? 그럼 이 to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 동사원형 자리가 아니야. 됐어? 그럼 우리는 위에 거가 아니라 아래 걸로 be used to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데 익숙한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be가 아니라 get을 썼단 말이야. get이 붙으면 해지다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해지다. 됐어? 그러면 익숙하다가 아니라 익숙해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같은이라고 지금 PP형으로 나와 있지? 그럼 이 PP형은 뭐야? 앞에 나와 있는 그로운과 병렬 구조야. 됐어? 그러면 자라왔고 익숙해져 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완료형이니까. 됐니? 자 그럼 종합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다? 그들이 자라왔고 익숙해져 온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익숙하고 좀 나이가 든 세대한테는 이게 익숙하니까 각자가 익숙한 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대마다 원하는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는 여기서 원한다라는 건 결국에 무엇이니까? 익숙한 것이겠죠. 익숙한 거. 됐어요? 익숙한 걸 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After a certain age, 특정한 나이 이후에는 anxiety is rise. 불안감이 발생한대요. When sudden culture changes are coming.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을 때 불안감이 생긴다. 됐어요?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는 익숙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얘들아. 익숙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영어 단어로 써보자면은 이런 거겠죠. familiar라든가 쓸게요. intimate라든가 이런 단어가 해당되겠죠. 익숙한 거. 됐어요? 근데 익숙하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달리 말해보자면요.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 해볼게. 익숙하다는 거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대로 쭉 간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뭔가 일관성 있는 또는 지속적인 또는 고정적인 이런 단어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익숙한이란 변화가 없는 거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이라는 거를 고정적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고정적인. 그럼 고정적이라는 건 뭡니까? fixed야, fixed. fixed. 됐어요? 뭔가 움직이지 않는 변동이 없는 거라고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변화가 발생할 때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걸 좋아하니까. 됐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정적이고 익숙하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화가 다가오면 당연히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근데 그 변화가 보통 어떻게 생겨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잖아.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든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고 그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문화가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문화를 저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문화에 참여하기가 좀 그런 거죠. 왜냐면 내가 겪은 게 아니니까. 됐어?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Our culture, 우리의 문화는 is part, 일부랍니다. of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where we stand,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됐어요? 자, 이거를 조금 그럴듯하게 해석해볼게요.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거는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굴까? 이게 뭐야?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장, 입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우리의 문화는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입지, 이런 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we don't like. 자, 우리는 안 좋아한대요. 뭘 안 좋아한대? 생각하는 것을요. 뭘 생각하는 걸? 대절을요. Who we are.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are short-lived니까. short-lived는 짧게 사는 거니까 단명하는 거죠.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입지가 단명한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입지가 단명한데요. 이게 뭐예요? 봐봐. 문화라는 거는요. 각자의 문화라는 거는 뭡니까? 문화라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체성. 입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됐어?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고? 사람들은 뭔가 쭉 나가는 걸 좋아한다고요. 뭔가 변화되는 거, 특히 문화에 있어서 어떤 변화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됐어? 근데 그러면 변화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의 문화가 최대한 오래 지속돼야 변화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근데 이 지금 현재의 문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짧게만 지속돼. 그럼 얼마 안 가서 또 새로운 문화가 나와. 근데 나는 거기에 참여를 못해. 그러면은 뭐야? 나의 입지나 정체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자존감에서 상실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단명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최대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화가 오래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글의 구조 분석을 해놨는데 결국 결론을 좀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도입 부분부터 한번 보자. 여러 문화들 간 우열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세대마다 다르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간략하게 말한 거고요. 좀 더 이어서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한테 익숙한 거를 좋아하고요. 특정 나이가 되면 새로운 문화에 있어서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문화에 있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익숙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과 입지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정체성과 입지를 잃고 싶어 하지 않겠죠. 이게 최대한 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왜? 이게 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익숙한 걸 좋아하니까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어휘적인 측면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나 제목이나 아니면 뭐 빈칸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어휘 추론이 됐든 낼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이 지문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수도 없이 패러프레이징을 했어요. 아까 익숙한이라는 말도 뽑아서 썼고요. 고정적인이란 말을 썼고, 그럼 고정적인이 나왔다면 반대말이 유동적인이란 말도 나올 수 있겠죠. 유동적인. 그럼 유동적인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야? 플렉서블이잖아. 플렉서블. 됐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휘가 또 무엇입니까? 우열관계잖아. 우열관계. 그러면은 무월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열등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반이요. 유방관계로서. 그럼 무월한에 관련된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superior가 되겠죠. 조금 난이도 있는 단어를 써보자면 predominant. 다시 써볼게요. predominant. 이런 게 이제 무월한이라는 뜻이에요. 열등하는 superior의 반대말 inferior을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안국어 특성상 이게 그 품사가 변환돼서 이제 나오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쌤이 다 형용사 버전만 썼는데요. 이거를 명사 버전으로도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명사 버전. 여기 좀 지울게. 자, 명사 버전으로 쓰면은 일단 familiar는 ITY 붙이면 됩니다. familiarity예요. 이게 이제 익숙함, 이제 명사 버전입니다. 명사 버전. intimate는 intimacy가 됩니다. intimacy. 익숙함, 친밀함 뭐 이런 뜻이고요. 얘네는 제외할게요. 얘도 똑같아요. flexibility야. 이 제외하고 ITY 붙이면 되고요. 이쪽으로 갈게요. superior, inferior가 가장 이제 중요하니까 얘네들만 명사형을 써보겠습니다. 얘네도 똑같이 ITY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superior에다가 ITY, 그 다음에 inferior에다가 ITY 붙이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다 명사 버전입니다. 명사 버전. 우월성, 열등감 뭐 이런 거예요. 익숙함, 친밀함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진짜 이거 그냥 보고 있어 진짜. 추석 때문에 당연히 시험 언제인지 알아? 12일 9월? 10월 많이 나갔네. 내일 급식이 뭔지 아는 거. 저 오늘 안 먹었어 진짜 맛없어. 치킨 나온다. 진짜? 카레라이스. 아, 너 맛이 어딨어? 맛이 없어. 이만쌤은 어디 있어? 싫어. 용성 희한하게 찍고 있어. 근데 내가 문화생활에 있잖아. 근데 우리 반에 있는 애들 중에 문화생 반에 한 명도 없다고 했어. 아, 다른 학년 아 다른 학년은 아니 호흡이 또 이관에서도 문화생 먼저 소개했어. 여기? 이관. 나 이건 한 번도 안 먹었어. 너 이건 가만히. 근데 근데 아직도 그 밖에서 보면 컴퓨터 아 진짜? 독서실도 있어. 원래 안에는 좋아하는 엑스. 근데 우리가 완전 책안 가져가지고 집에 모아서 안 가랬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빡쳐서 진짜?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그래서 우한쌤 휴가에서 내가 소리를 너 그 그만큼 하는 거 같아. 진짜? 그 이거 탁지에다가 우리 정신에서 부르니까 그거 막 던지고 그랬어. 그래서 숙제 안 하고 단어 페널티 받고 난 그때 페널티 안 받아서 나한테 그거 안 튀었어. 근데 워크북 하면 안 돼? 나 그거 안 해줘. 여름방학 때 맨날 근데 맨날 좀 강태형이랑 나랑 둘 다. 나보다 초강이 잘했어. 그래서 맨날 짤막해서 쌤들 칭찬하기 보내고. 막판 20개 틀렸던 것 같아. 몇개 뭐 근데 쌤이 마지막에 안 내줬잖아. 근데 저번에 내줬는데도 안 했어. 우리 내일 1, 2교시 미술이야. 아, 이게 뭐지? 아니 미술 아니 미술 수학형. 아 내일 그거네. 그리고 줄여봤자 30분에 15분에 집중하는 거지. 아니 쉬는 시간 5분이야. 맞아. 근데 그 전에 20분은? 아닌가? 10분. 에이. 아 내일 아침부터 통제. 뭔 게임 아니, 하는 저거 거 재밌잖아. 게임을? 너 한 번도 안 했어? 응. 우리 내일 2번 했는데. 진짜? 우리 연습생. 한 번은 벽돌집 짓기 게임. 목표 뭐 한 거? 한 번은 레스토랑 만들기. 뭐야? 재밌어. 재밌어? 아, 좀 재미없어. 애들이 돈 다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다 쓰는데.
4일 연속 못했는데. 아, 국어가 너무 싫다고 재미없어. 아니 나 선생님 중1, 중2, 중3 아 맞아 근데 진짜로 나 처음 봤어. 나다안 붙인다. 그냥 나 이거 사인해. 잘 뜨셨어요? 자, 다음 거 볼까? 36번. 지금 진도 나가는 게 학교에서 나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겹쳐 있나요, 좀? 아니 말고. 씨, 너 덩어리들만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 지금 어. 진도 안 나가요. 진짜? 수행은 수행 공부에서 준비해. 아, 그래? 듣지 않아. 아니, 그러면 저기 뭐냐, 뭐 프린트나 이런 것도 더 받은 것도 없겠네. 수행 종이만 받았어. 그러면은 그때 잠깐 서연이가 여덟 지문인가랑 그 줬었나? 에세이. 그 에세이 2개인가? 그럼 지금 나온 게 그게 다예요? 에세이 하나 없지. 에세이 3까지 나요. 우리 2개밖에 못 우리 받았어요. 세일은 아 진짜 똑바로 안 다니네 진짜. 아니 저 2개밖에 못 받았어요. 아 진짜 학교 정말 대충 다니. 아니 영어쌤이 다른 거. 아 진짜.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니 그 에세이 그러니까 그 에세이가 이제 그 사실상 그 교과서 본문 대체용인 거죠 그게? 무엇이 물어보면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들아 상호작용. 뭔가 하면 하고 와야지. 하면 이러고 있어. 니네들 시험 아니야. 니네들 시험 자식들아. 자 됐어.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나온 대로 나온 만큼 하면 되지 뭐. 자 보자. 36번도 얘들아 비교 대조류의 글이거든.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비교 대조류의 글은요 순서나 요약으로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미 순서로 나왔었어. 36번이니까. 그래서 요약 쪽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신경 쓸 수 있겠고, 아니면은 연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사 쪽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어. 이제 너네가 대충 봐도 알겠지만 맨 밑에 거 보면 however 나왔고 그 위에 for instance 나와 있고 그 위에 that is 나와 있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연결사가 벌써 이제 3번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제 순서, 삽입 아니면은 뭐 연결사 또는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 출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 차이라고 했어. 벌써 시작부터 차이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비교 대조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AI 로봇이랑 일반적인 로봇 사이에서의 이제 기본적 차이가 뭐냐면요 능력인데요. The robot and its software. 로봇과 그것의 소프트웨어의 능력이랍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면 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to make decisions 어떤 결정을 내리고 and learn 배워서 and adapt to its environment 그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거겠죠. 뭐를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data from its sensors 그것의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됐어? 이게 바로 차이점이랍니다. 다시 한번 일반적인 로봇과 AI 로봇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일반 로봇 AI 로봇 지금 얘네를 비교 대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o be a bit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he normal robot 자 normal robot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봇은 shows deterministic behaviors 자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행동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행동이라는 건요 정해져 있는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패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반 로봇은요. 학습이라는 게 없고요. 얘는 정해진 패턴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패턴대로 행동.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럼 이렇게 해. 이게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얘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란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고정적인, 유동적인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랑 또 비슷한 맥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That is, 즉 for a set of inputs. 자, 일련의 입력에 대해서 그 로봇은요, 일반 로봇은 will always produce, 항상 생산할 거랍니다. 똑같은 결과를. 항상 같은 결과만 나올 거라는 거죠. A를 넣었을 때 B로 나와라 이렇게 입력을 했어. 그럼 항상 B의 값만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C의 값이 나온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패턴들. 됐죠? 자, 아직까지 일반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f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요. 자, 잠깐만 요거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똑같은 faced with까지 체크할게요. faced with. 자, 만약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such as 뭐와 같은 거냐? running into an obstacle. obstacle는 장애물, run into는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거야. 그러면 장애물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then 그러면 그 로봇은 항상 뭐 할 거냐?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떤 거와 같은 거냐? such as go a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왼쪽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이제 돌아서 왼쪽으로 이제 가는 것, 이런 거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항상 결과값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faced with는 이제 왜 체크를 했냐면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 그냥 간략하게만 말할게요. 여기서의 faced with를 facing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be faced with라고 하면은 뭐뭐에 직면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그냥 face 있죠. 그냥 face. face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face에 목적어가 나와도 뭐뭐에 직면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똑같아요, 뜻이. 선생님, 아니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인데 어떻게 의미가 똑같죠? 여러분, 능동과 수동은요 원래 의미가 똑같아요. 입장이 다를 뿐이죠. 입장이 다른 것 뿐이지 원래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가 칠판을 때리나 칠판이 나한테 맞나 의미는 똑같잖아. 그렇죠? 의미는 똑같지만 입장만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faced with라고 쓰거나 이 부분을요. 아니면은 아예 이제 능동형으로 facing이라고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면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그냥 faced로 나온다거나 이러면 틀리겠죠. 아니면은 facing with로 나온다거나 이러면 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능수동을 풀듯이 ing는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 face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ever 나왔네요. 자, 그러나 AI 로봇은 해갖고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AI 로봇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AI 로봇은요 can do two things.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The normal robot cannot. 그러니까 그 보통 로봇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뭐다? 결정을 내린다는 거.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어떻다? 결정을 한다. 학습을 한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로봇이 어떤 판단을 내린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죠. 그렇죠? 단순 패턴입니다. 근데 AI 로봇은 어떻다? 뭔가 학습을 통해서 원래는 왼쪽으로 피했었는데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피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지난번에 내가 일로 피해보니까 일로 피하는 게 뭔가 좀 더 안 좋더라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 로봇과 AI 로봇의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well adapt to circumstances. 자, 그것은 즉 AI 로봇은요 환경에 적응할 거랍니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결정해서 학습한다는 거죠. 학습한다는 거. 일반 로봇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반 로봇은 환경에 적응할 수 없죠. 환경과는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그냥 똑같은 결과값만 나오니까. 하지만 AI 로봇은 어떻다? 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 됐어? 그리고 made something different.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값이 안 나온다는 거죠. Each time 뭐 할 때마다 a situation is faced 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요. 됐어요? 매번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AI 로봇은요, may try to 노력할 수도 있는데요. push the obstacle 그 이제 뭐 장애물을 밀어낸다거나 그 경로 바깥으로 아니면은 make up a new route 자 새로운 루트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은 목표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왼쪽으로 피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은 되게 쉽죠? 그렇죠? 일반 로봇과 AI 로봇은 그냥 뭡니까? 비교한 것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특성이 나와 있죠. 얘는 정해진 패턴을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거. 얘는 뭡니까? 학습적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뭐랄까? 아까 제가 썼던 좀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적 특성. 됐습니까? 그리고 가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야. 얘는요. 근데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해져 있는 거를 이제 써드렸었죠. 뭐 fixed 뭐 이런 거 써드렸었죠. 그래서 몇 개를 좀 더 써드리자면 일단 fixed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eady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steady도 정해져 있는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범위를 확장시켜서요. 확립된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established로 쓸 수도 있습니다. established. 됐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유동적, 가변적에 관련된 거는 뭘까요? 유동적인 것도 아까 전에 써드렸었죠? flexible. 자주 나오네요.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모바일이라는 단어도 유동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바일. 됐어요? 가변적이라는 건 어떨까요? 가변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variable이 되겠죠. 됐어요?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 요약으로 나온다면은 제일 중요한 특성이 이거잖아요. 일반 로봇은 정해져 있다. AI 로봇은 뭔가 변화무쌍하다. 뭐 약간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빈칸 빵빵 뚫어서 낼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까 말했던 본문 빈칸 문제로 출제하기도 좋아요. 됐어요? 이런 단어들을 쓰면 되니까요. 본문에 없잖아요. 그렇지? 본문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주어진 단어, 뭐 조건 줘갖고 여기에서 단어 골랐어라. 뭐 이런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내용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주제 쪽으로 내기에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주제로 내기에는 제가 봤을 땐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결사나 아니면은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은 요약, 뭐 요 정도로 출제하기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40번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들었었나? 모의고사 해설 강의 내가 해야 돼? 아닌가? 너네가 아니었나?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 때 사실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좀 지울게요. 모의고사 40번 문제 있잖아요. 요약형 문제. 이 모의고사 40번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재밌는 특징 두 개를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답이 1번이 많아요. 아 진짜로? 이거는 뭐 내신과는 이제 무관한 건데요. 너네가 잠깐만 오늘 잠깐만 니네 어차피 9월 모의고사 안 봤지? 11월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11월 모의고사 봤을 때 40번이 만약 헷갈린다. 그럼 1번으로 찍으세요. 내가 지난번에 그 1학기 때 내신 대비하는데 이제 주요고 애들 내신 대비할 때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애들 중에 그 몇 명이 와갖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쌤, 저 그 40번 푸는데 시간 없어갖고 쌤이 말해줬던 거 기억나서 1번으로 찍었는데 1번 맞았어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좋아하지 마. 내가 왜 그런 것만 잘 기억해? 그지 같은 놈아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제가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 거의 한 10개년치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40번 정답이 1번인 게 한 65% 정도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랬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험 연구 조사 통계류의 글이 많이 나와요. 40번에서 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 실험이 나옵니다. 실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문에 따라서. 왜냐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이것 자체가 요약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요약문이에요.
요 자체가. 실험 내용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실험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실험에 대한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떠하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얘를 통해서 결국 이 실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험, 연구, 조사, 통계에서는. 알겠죠? 자, 근데 첫 문장부터 보시면 in one experiment 바로 나오죠. 한 실험에서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쉽게 글을 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한 실험에서 subjects, 피실험자들이 observe,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푸는 것을요. 30개의 multiple choice problems니까 선지형 문제, 즉 쉽게 말하면 객관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0개의 이제 객관식 문제 푸는 거를 이제 봤대요. 자, 그럼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실험 내용이 뭐 일단은 객관식 문제를 풀었다는데 조건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In all cases, 자 모든 경우에 있어서 15개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었답니다.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원 그룹이라고 나왔으니까 하나의 그룹이죠. 그러면은 또 다른 그룹이 뒤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another group. 됐어요? 여기 원 그룹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조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인 게 뭐냐면요. 비교예요. 비교.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비교 대조류의 글이 요약에서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험 연구 조사 통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비교 대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와 이렇게 하는 거 두 가지를 했더니 얘네가 더 어떠하더라 또는 얘네가 어떠하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실험이. 그러니까 항상 비교 대조류에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험은. 알겠지? 그래서 얘를 편의상 앞으로 원 그룹을 선생님이 A 그룹이라고 할게. 그리고 another 그룹을 B 그룹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칭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그룹의 대상자들은요 그 사람을 뭘로 봤냐면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first half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in the first half니까 절반 첫 부분이 되는 거죠. 30문제를 풀었다고 했잖아. 30문제를 푸는데 15개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됐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그 전반부에서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를 봤답니다. 됐어요? 1번에서 30번 문제까지 있으면 1에서 15번 그리고 16에서 30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그럼 여기가 전반부가 되겠죠. 여기가 후반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반부에서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를 봤대요. 한 실험 대상 집단이. 그리고 나머지 집단은 어디겠습니까? 세컨드 할프니까 이제 나머지 16에서 30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모습을 이제 봤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조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e group. 자, 어떤 집단인데 A 집단인가 B 집단인가? That saw the person perform better on the initial examples라고 나왔어. initial examples니까 초반의 예시에서니까 전반부 문제를 푼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초반 예시에서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을 본 집단이랍니다. 즉 A 그룹이고요. 자, A 그룹은 rated the person.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 더 똑똑하다고 평가를 했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반부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더 똑똑하다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그럼 실험 결과 나왔죠. 뭐라고요? A가 더 똑똑하다. 자, 목적은 안 나왔으니까 목적은 뺄게요. 실험의 조건만 나왔습니다. A 그룹 나오고 B 그룹이에요. A 그룹은 뭐다? 전반부. 풀이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간략하게 객관식이 뭐니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얘는 후반부죠. 후반부 풀이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근데 실험 결과 어떻다? A가 더 똑똑하다. 하다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recall 회상했는데요. 대처리아를 He has solved more problems correctly. 그가 정확하게 더 많은 문제들을 풀었었다고 해상을 했대요.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15문제를 풀었는데 15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는데 근데 전반부 문제를 이제 잘 푼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이제 여겼다는 겁니다. 됐어요?
1에서 15번까지 다 맞췄는데 16에서 30번 다 틀렸어. 이렇게 있고 1에서 15번 다 틀리고 16에서 30번 다 맞췄어. 그럼 똑같은 거잖아 사실. 근데 전반부 문제를 잘 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하구나, 이 사람들이 문제를 더 잘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됐어? 그러면 왜 그럴까? 이어서 볼게요. explanation. 자 여기서 그러면은 실험 결과까지 나왔고요. 그럼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아니 A가 더 똑똑하다고 평가를 할 때 전반부 풀이를 잘하는 애들을요. 왜? 뭔지 모르잖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대절 이하가 되는 건데, 대절 이하를 보면 한 집단이 의견을 형성했대. 어떤 의견이냐? 대절 이하라는 의견이야.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의견을 형성을 했대요. 근데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겠습니까? 초기의 일련의 그런 데이터에서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초기 정보에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의견을 형성을 했는데, while 반면에 the other group, 자 나머지 그룹은요 반대 의견을 형성을 했대요. 반대 의견.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뭔 말인가? 이건 뒷내용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once this opinion is formed, 자 일단 이런 의견이 형성이 되면요, 여기서 이런 의견이 뭐야? 초반부에 해결을 뭔가를 잘하는 게 더 똑똑하다라는 의견을 말하는 거야. 이 의견이 일단 형성이 되면 when opposing evidence is presented, 자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 그것은 can be discounted, 어떻게 된다? 무시될 수도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attribute 함으로써. 이 attribute가 attribute A to B로 나오거든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거야. 그러면 later performance니까 나중에 과제 수행이 되겠죠. 이것을요 some other cause니까 다른 어떤 원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such as 뭐와 같은 거? chance or problem difficulty. 그래서 뭐 chance는 가능성, 우연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문제 난이도 이런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직독직행 다 했으니까. 자 일단은 이러한 의견이 만들어지면요, 반대 의견이 제시가 될 때 그것은 무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무시가 될 수 있다? 뭐 나중에 과제 수행을 뭐 어떤 우연이라던가 아니면 문제 난이도와 같은 이런 다른 어떤 원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무시될 수도 있답니다. 결국에 이 글에서 이제 그 내용은 다 읽었는데요.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실제 요약문이거든요. 실제 요약문을 보자면 사람들은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를 기반으로 했었냐면 초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기 데이터죠. 초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의 반대가 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는 어떻게 된다?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반대 의견이 제시가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무시가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이제 뭔가 처음에 뭔가를 잘하는 거를 이 사람이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이 사실 저는 간접 연계로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객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잘 푼 애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만약에 혜영이가 1에서 15번을 잘 풀었어. 서연이가 16에서 30번을 잘 풀었어.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 혜영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똑같이 풀었는데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견을 막 제시하는 거야. 어떤 증거를 제시해. 서연이가 선생님 16에서 30번까지 서술형 다 몰려 있는데요. 그럼 똑같이 15문제 풀었어도 내가 더 똑똑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 근데 내가 이제 뭐라는 거야? 넌 꺼져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소재로 보자면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소재가 잘 나오거든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럼 잘 봐봐. 어찌 보면은 이 지문의 내용과 나는 좀 융화해서 출제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을 봤을 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학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막 새로 오시는 막 선생님들이 있어. 근데 이 새로 오신 선생님이 첫 수업을 딱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죠, 선생님을. 근데 첫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막 너무 재밌고 선생님이 막 너무 잘 가르쳐 주셔. 그러면은 그 첫인상이 사실상 반 이상을 먹고 간다는 거야. 이 선생님이 나중에 뭔가 잘 이제 좀 어느 날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도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구나. 그냥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처음에 수업을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개판 쳤어. 그러면 이제 첫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아유 저 선생님 어차피 뭐 제대로 수업 못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거랑 어찌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초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을 형성한다 했잖아. 이게 뭐야?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소재랑 연결해서 출제할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왜냐면 그 소재가 또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좀 확장된 버전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소재와 연계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소재로 연계를 할 수도 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뭔가 처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소재랑 얼마든지 연결해서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인 외부 지문에서 만약 이런 류의 소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두 개 지문을 같이 주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니네 지난 기말고사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A를 주고 A에서 뭔가 단서를 찾아서 B에다가 뭐 빈칸을 채워라 이런 문제가 나온 걸 봤었거든요. 그게 보통 소재가 비슷한 글을 가지고 두 개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요. 국제고 쪽에서 오셨다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저형고에서 그런 류의 문제를 원래 내는 걸 좋아했었어요. 저형에서 어떻게 냈냐면 A 지문을 주고요, B 지문을 줘요. 둘이 소재가 똑같아요. 소재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초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을 형성한다는 것,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얼핏 보면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재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 두 지문을 올바르게 분석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저연에서 한때 이런 문제가 좀 유행이었거든요. 저연에서. 그러면은 그런 거와 유사한 스타일로 충분히 출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별개의 지문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1학기 때 시험을 봤을 때.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과제는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따 수업 끝나고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